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발라. 야, 이 발라 그놈의 새끼야! 여러분은 가지고만 있어도 영원한 젊음과 미모를 얻게 하는 화살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진 다음 하루에 번호를 35번 정도 따이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고 싶네요. 근데 뭐 이런 화살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런 미신은 거의 다가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빨간 글씨로 이름을 적으면 뒤진다거나 머리를 너무 오래 감아서 귀신이 머리카락을 닿으면 뒤진다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마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어릴 때 혹시나 싶어가지고 머리를 개빨리 감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앞서 말했던 가지고만 있어도 영원한 젊음과 미모를 얻게 하는 화살이 있다는 미신이 최근 코난 유니버스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 화살은 인어가 산다는 섬 비쿠니 섬이란 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 섬에는 130살까지 살아계신 만신이라 불리는 할머니가 있었고, 그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화살에 감은 듀공의 화살을 몸에 지니고만 있으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일본어로는 김미애, 한국어로는 김미애라는 누님이었습니다. 한국어 이름과 일본어 이름이 같은 건 또 처음 보네요. 저세상 로컬라이징입니다. 아무튼 이 누님에게는 고향 친구 4명이 있었습니다. 여자 3명과 남자 1명, 그리고 김미애 누님까지. 이렇게 5명에서 같은 대학교를 나오고 같이 영화 동아리도 하는 등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김미애 누님은 특수분장을 담당했고 사오리 씨는 특수 촬영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둘의 하드캐리 덕분에 그 영화 동아리는 어떤 대회에서 금상도 탔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1년 후 바다로 나갔던 김희애 누님의 아버지는 폭풍우를 만나 행방불명되고 맙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배에 김희애 누님의 어머니도 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에 사오리라는 녀석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사오리라는 친구는 사라지기 전에 육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어가 지를 죽일 것 같다며 살려달라고 일을 했고, 그 사오리를 찾기 위해 육지에서 반경 100m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살인범이나 변사체로 만들어버린 생명체가 무려 3명이나 옵니다. 그 3명은 어쩌다 보니 김희애 누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고, 김희애 누님에게 인어가 진짜로 있는지 물어봅니다. 김희애 누님은 거리두기 4단계인데 학교 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건이 벌어지는 저주받은 3인방은 쌉소리를 멈췄고 사오리씨가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김희애 누님은 나흘 전에 사오리씨와 치과를 갔다 왔고 사오리가 듀공의 화살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초조해했었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김희애 누님은 화살을 얻고 나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이거 개허언증 화살이었다고 말하는 새끼들이 있을까봐 그 화살을 잃어버리거나 화살의 힘을 믿지 않는다면 인어의 재앙이 내릴 거라고 소문을 퍼뜨려놨었습니다. 그래서 김희애 누님은 사오리에게 그거 다 구라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았죠. 사실 사오리가 김희애 누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인어섬에는 여느 때와 같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중에 창고에서 불이 났고, 불이 난 창고를 정리하다가 어떤 해골을 보게 됩니다. 그 해골은 정말 놀랍게도 본래 다리가 있어야 할 곳에 뼈가 없었고 사람들은 그 시체를 인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물론 육지에서 온 경찰은 중년 여성의 시체라고는 했지만 다리가 없는 해골이었으니 인어라고 생각할 만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오리 씨는 행방불명이 됐었고 대충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인어섬에서의 축제는 진행되게 됩니다. 축제를 요약하자면 마을에서는 번호표라는 것을 파는데 만신이라 불리는 할머니가 문에 숫자를 적고 문에 적힌 숫자와 본인이 산 번호표에 나온 숫자가 같다면 불로불사를 기원해주는 듀공의 화살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듀공의 화살을 가지기 위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재수없는 3인방이 있으니 이 축제는 변사체의 축제가 되어버립니다. 당첨된 사람들 중 2명은 김희애 누님의 고향 친구였는데 아주 잔인하게 뒤져버립니다. 그 2명을 죽인 사람을 밝혀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암살자와 오사카에서 유명한 암살자가 나대기 시작합니다. 김희애 누님은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보고 그 사이 미라니와 가영이는 사오리로 추정되는 여자를 목격합니다. 그때 김희애 누님이 갔던 창고 쪽에서 불이 났고 그 창고 안에서 어떤 시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김희애 누님이 최근에 사오리 씨와 치과를 갔다 왔으니 치료 기록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 암살자 일행은 시체의 치아 상태와 김희애 누님의 치아를 비교해봅니다. 역시나 일치했고 이 시체는 김희애 누님의 시체인 걸로 추리를 합니다. 김희애 누님마저 죽자 만신 할머니는 현타가 와서 알아놓으셨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납니다. 그러다가 마취 중독자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고 만신 할머니 역시 불려나갑니다. 만신 할머니는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느끼며 마취 중독자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봅니다. 할머니는 그 장소에서 마취 중독자가 하는 추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추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만신이라는 할머니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었고 김희애 누님의 어머니가 만신 할머니인 척 축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됐다고 한 건 1인 2역을 하기보다는 평소에도 만신 할머니인 척 해야 편할 것 같다고 하여 일부러 조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희애의 친구 사오리를 포함한 3명이 만신님이 진짜로 죽지 않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며 어머니가 들어간 창고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여기에는 정신나간 새끼 개 많네요. 어머니는 불타는 창고 안에서 김희애 누님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내용은 어머님은 이 섬이 좋으니 만신을 계속 이어서 연기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시체에 하반신이 없었던 건 키가 작은 만신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무릎을 접어두고 생활했기 때문이었죠. 김희애는 엄청나게 슬퍼하며 산에다가 어머님의 뼈를 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인어의 묘라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을 죽인 친구 3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사오리라는 년이 갑자기 김희애 누님을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화살을 주지 않을 거면 인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 뭐? 창고에서 나온 인어의 뼈를 도사님이 옮겨 묻은 그 무덤 말이야. 나도 꼭 갖고 싶어. 너네 도사님처럼 불꽃에 휩싸여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내는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싶다고. 누님은 이 새끼 진짜 정신 나간 새끼네라고 생각하며 그냥 죽여버렸고 나머지 2명도 죽일 계획을 짭니다. 나머지 2명에게 인어의 무덤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그녀들을 불러냈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도 죽은 걸로 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고 사오리가 치과에 갔을 때 김희애의 의료보험증을 쓴 덕분에 사오리가 진찰을 받았던 치과에서는 의료보험증만 보고 진찰받았던 사오리를 김희애라고 등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탄 시체는 사오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야 구조를 살펴보니 김희애의 것으로 나온 것이었죠. 그렇게 본인은 죽은 걸로 위장을 한 뒤 만신할머니로 분장을 하여 완전 범죄를 완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코난과 인성이가 그 사건을 물고 늘어진 덕분에 할머니로 분장하고 있던 김희애 누님은 정체를 들키게 됩니다. 사실 만신할머니가 김희애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 전부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희애 전의 만신할머니가 김희애의 어머니란 것도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죽은 뒤 이제 이 축제를 끝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김희애가 만신할머니로 분장을 하고 있어서 말을 못했었다고 하네요. 뭐 이런 몰래카메라가 있나 싶습니다. 불로장생이라는 헛된 꿈을 믿고 친구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3명의 개새끼 그리고 그 개새끼들을 죽여서 불로장생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준 안타까운 김희애 누님 스토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 인어선 편이 월광 소나타 살인사건과 버금갈 정도로 레전드였습니다. 갑자기 만신할머니가 얼굴을 뜯어내더니 김희애 누님이 나오고 연쇄 살인인 것까지 나와서 너무 재밌더군요. 중간중간 인성이와 가영의 러브스토리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피소드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